인류의 지능은 지구를 떠나고 있다. 이거 거의 뭐 SF 영화 오프닝 같잖아요? 하하,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비전, 스페이스X랑 xAI의 합병으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그 우주 데이터 혁명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무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750조 원짜리 거대한 베팅에 관한 거죠. 아니 근데 왜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인공지능하고 우주 기술을 하나로 묶으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온 민재가 있어요. 바로 2026년으로 예측되는 지구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입니다. 맞아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제는 지구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데이터 센터가 굳이 우주로 가야만 하는지, 또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이 어떤 무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열쇠는 뭔지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지구에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2026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하던데요. 네, 함께 보내주신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아, 그 주황색 선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맞죠? 맞습니다. 그게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력 수요인데 정말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얀색 점선,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전력망 용량 한계를 곧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2026년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I가 먹어치우는 전기량이 국가 전체 공급량을 넘어서는 시점이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인데 공급망 자체도 튼튼하지 않다는 점이 더 심각하네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미국 전력망의 70%가 25년 이상 된 노후 설비예요. 이런 상황에서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지금의 2배인 945테라와트시, 945TWh,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총 전력량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헐, 진짜요? 나라 하나가 쓰는 것보다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5, 6년 안에 AI 하나 때문에 프랑스 같은 나라 하나만큼의 전력 인프라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거대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군요. 결국 AI 발전의 가장 큰 물리적 장벽이 전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 문제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주라는 해답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구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 AI 연산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데 전체 전력의 거의 절반을 써요. 냉각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우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그것도 아주 우아하게 해결해주죠. 저 자료에 나온 비교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우주는 배경온도가 영하 270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식히려고 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열을 방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자연 냉각의 끝판왕. 맞습니다. 냉각 비용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에너지원인 태양광 효율도 비교가 안 되죠. 대기층이 없으니까. 네. 지구는 대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고 흡수되는데 우주는 그런 방해물이 없으니까요. 지구보다 효율이 5배에서 8배나 높아요. 탄소 배출은 당연히 없고요. 와, 결국 지구에서는 비용이었던 냉각과 전력 문제가 우주에서는 아예 기본값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리학이 증명하는 효율성의 끝판왕이죠. 잠깐만요.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죠? 지구에선 서버 고장 나면 엔지니어가 바로 달려가서 고치면 되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에 문제 생기면 그거 그냥 수천억 원짜리 우주 쓰레기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로봇이요? 네. 초기에는 모듈식으로 설계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통째로 교체하고 장기적으로는 로봇을 보내서 수리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큰 기술적 허들이지만요. 알겠습니다. 지구의 한계를 우주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돌파한다. 이 발상의 전환이 핵심이군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큰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거군요. 네, 인프라의 스페이스X와 지능의 XAI의 결합, 합병 가치가 무려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죠. 근데 이건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려는 전략이에요. 함께 보내주신 다이어그램을 보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직 계열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부분인데 외부 변수가 아예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외부 변수가 사라진다니요. 보통 기업은 여러 파트너에게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 합병은 AI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각을 자기 혼자 다 갖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발사. 아, 스페이스X가 자기들 로켓으로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요. 둘째, 네트워크. 우주에 올라간 데이터 센터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망으로 연결돼요. 통신망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요. 차세대 스타링크 V3는 1TBps급 레이저 통신으로 지구랑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산은 XAI가 담당하고요. 지구의 전력 걱정 없이 사실상 무한한 태양 에너지로 AI를 훈련시키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데이터인데 이걸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가 공급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실시간 대화, 뉴스, 사건들이 AI를 훈련시킬 최고의 연료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AI 서비스로 다시 돈을 벌고요. 보세요. 발사, 통신, 연산, 데이터까지 어느 것 하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요. 와, 기술과 비용, 모든 변수를 자기들 손안에서 통제하는 완벽한 폐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누구도 이 섬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계획을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데 그래도 역시 비용이 문제잖아요. 이 모든 걸 우주로 쏘아올리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텐데 이게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계산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청취자님도 잘 아시는 스타쉽이죠. 이 모든 계획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열쇠예요. 스타쉽. 자료에 나온 비용 비교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과거 우주왕복선은 화물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죠.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X의 주력인 펠컨 9이 이걸 2,720달러까지 획기적으로 낮췄고요. 네, 근데 스타쉽의 최종 목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kg당 200달러 미만입니다. 200달러요. 잠깐만요. 200달러면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와, 우리가 해외 직구할 때 내는 비싼 배송비랑 비슷한 수준으로 우주에 1kg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200달러를 매직 넘버라고 불러요. 이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공산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구에 짓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현실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의 성패가 스타쉽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이 위의 계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스타클라우드 1, 위성, 이게 그 신호탄이죠. 맞습니다. 보통 이런 계획은 10년, 20년 뒤를 얘기하기 마련인데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인 2025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H100 GPU를 탑재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해요. 와, 최신 칩을요? 네. 그리고 이 위성의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우주 궤도상에서 직접 거대 언어 모델인 나노GPT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우주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인 거죠. 물론 이 엄청난 시장을 스페이스X만 노리는 건 아니겠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새로운 금광이 발견됐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요. 자료를 보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구글의 프로젝트 선캐쳐와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인 삼체를 꼽고 있어요. 구글과 중국이라.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의 강점이 로켓이라는 하드웨어랑 비용이라면 구글은 기존 클라우드 생태계랑 AI 소프트웨어가 무기겠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TPU를 탑재한 위성 군집을 2027년에 발사할 계획이고요. 이미 방대한 위성 데이터를 가진 플라닛 랩스랑도 협력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로는 좀 뒤처졌을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생태계로 승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중국의 삼체 프로젝트는 국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입니다. 2030년까지 무려 2,8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2,800개요. 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네요. 네. 새로운 우주 AI 패권 경쟁의 막이 이미 오른 셈이에요. 이 기술의 파급력이 민간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국방 분야와의 연결고리가 아주 직접적이더군요. 네. 미 국방부가 이미 x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요. GANI 밀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더군요. GANI 밀. 네, 300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 인력에게 xAI의 그록 AI를 보급하고 군사적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에요. 특히 그 AI 아스널 계획은 좀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X의 실시간 정보를 군사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올린 농담 트윗도 잠재적인 군사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여론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군사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상업적 인프라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핵심 두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계획에서 테슬라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든든한 지원군인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테슬라는 앞서 말한 옵티머스 로봇 기술을 제공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유지 보수를 도울 수 있고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투자할 수도 있죠. 배터리 공급도 담당할 거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주주 소송 리스크라는 경고등도 켜져 있어요. 아, 일론 머스크가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테슬라의 자원이나 인력을 스페이스X나 xAI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그 문제 제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계획의 가장 큰 리스크가 로켓 폭발이 아니라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술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법률적, 경영적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관점의 이야기를 해보죠. 자료에 2020년 IPO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네, 청취자님께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 계획을 보신다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2020년에 스페이스X 플러스 xAI가 합병한 회사가 통합 IPO를 진행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타임라인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2026년 초에 반독점 규제 심사를 통과하고 중반에 스타링크 V3 위성을 대규모로 깔아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성한 뒤에 2026년 중후반에 통합 IPO를 단행한다는 계획이에요. 예상 시가총액이 무려 1,500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어마어마하죠. 이 자료는 투자자들을 위해 어떤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나요? 결국 딱 두 가지만 계속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스타쉽의 발사 비용이 얼마나 빨리 1kg당 200달러에 가까워지는가? 매직 넘버요. 네. 그리고 둘째는 구글과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가. 이 두 가지 변수가 IPO의 성공 여부와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넘어 인류의 지능을 우주로 확장하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을 들여다봤네요. AI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우리 행성의 물리적 한계를 드러냈고 그 해답을 하늘 너머에서 찾는다는 발상이 정말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필연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이 계획은 인류 문명을 카르다쇼프 척도 2단계,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항성, 태양의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하는 문명으로 나아가게 할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와,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스타쉽의 매직 넘버 달성 여부, 구글과 중국의 치열한 추격전, 그리고 2026년 IPO 시나리오까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변수들이 정말 많네요. 이 자료들은 기술과 금융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 한 기업이 발사체, 통신망, 데이터, AI, 그리고 군사적 활용까지 모든 것을 수직으로 통합해서 지구의 그 어떤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이건 인류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 그 어떤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낼 이 새로운 권력의 형태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